그 인기 만화 원피스 아시죠? 여기서 영감을 받은 자기계발서가 있더라고요. 야스다 유키의 원피스식 최강 팀빌딩인데요. 아, 네네.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그냥 만화 얘기가 아니라 저자가 사회학, 네트워크 전문가예요. 그래서 루피가 동료를 모으는 방식을 통해 현실의 팀워크 비결을 꽤 깊이 있게 파헤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중심으로 소위 동료 효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의 일상이나 팀에 적용할 만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루피처럼 주변 사람들을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그럼 먼저 그 동료 효과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책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네, 이게 단순히 뭐 사람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돕고 신뢰를 쌓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어떤 선순환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 선순환이요? 네, 이게 잘 돌아가면 좀 불편했던 관계도 좋아지고 팀 전체가 단단해지고 뭐 진짜 찐 동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그럼 루피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책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던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유연성. 아, 맞아요. 유연성. 예를 들어 크로커다일 있잖아요. 과거엔 정말 엄청난 적이었는데 네네, 숙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일시적이지만 손을 딱 잡잖아요. 이런 게 루핏이 관계 맺기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적이다, 아군이다. 이런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과거는 과거고 지금 상황에서 협력할 수 있으면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현재 상황에서 관계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태도,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이요. 진짜 좀 파격적이네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건 리더인데 막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 네. 난 도움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막 위기 때 도와줘! 이렇게 외치고 보통 리더는 좀 강한 모습만 보이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책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 이게 오히려 강력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분석해요. 아, 왜죠?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니까 동료들이 이제 내가 채워줄 부분이 있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죠. 서로 의지하게 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약점이 오히려 팀워크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서로 막 단점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책에서는 이걸 상호 보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루피의 좀 저돌적인 면을 우솝의 신중함이 받쳐주는 것처럼요. 각자의 약점이 다른 동료에게는 강점을 발휘할 기회가 되는 셈이죠. 음, 듣고 보니 그러네요. 팀 전체로 보면 더 완전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신뢰관계, 상호 보완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실용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에 의외로 되게 사소한데 강력한 게 있어요.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요? 네, 그냥 저기요 라거나 직함 대신에 오씨 이거 좀 부탁해요 처럼요. 이름을 명확히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그 심리적 거리가 확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와, 진짜 간단한데 효과는 클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이름 잘 안 부를 때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헌 의지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각자 내가 동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 묻고 행동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공헌의지요.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뭐 특별한 능력이나 역할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 뭐 회의록을 자청해서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작은 팀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이렇게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틈새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심지어 만들어내는 노력. 이게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라는 거죠. 아,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여할 거리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거군요. 그렇죠. 적극적으로요. 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루피는 리더지만 막 군림하지 않고 동료들 자유 존중해주고 잘못하면 사과도 하고. 네, 맞아요. 확실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리더십 모델하고 통하는 면이 있죠. 자유롭고. 네네. 다만 책에서도 살짝 짚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책임 회피나 방임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아, 무조건 수평적인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진정한 수평적 관계라는 건 자유와 함께 각자의 책임과 기여가 같이 갈 때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거니까요. 리더는 여전히 방향을 제시하고 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게 동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동료를 위해서라는 마음, 이게 개인의 성장을 엄청나게 가속시킨다고요. 동료를 위해서. 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동료에게 기쁨을 주는 걸 목표로 삼아보라고 조언합니다. 프로페셔널로서 기여하는 것이 관계에도 좋고 또 자기 성장에도 좋다는 거죠. 만약에 딱히 잘하는 게 없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공헌 의지처럼 스스로 기여할 부분을 만들어 나가려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오늘 원피스식 최강팀 빌딩을 통해 동료 관계를 강화하는 법,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부터 약점을 드러내는 용기, 또 이름을 부르는 작은 소통의 힘, 그리고 각자 기여할 부분을 찾는 공헌 의지까지 정말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팀이나 주변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원칙들 중에 어떤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변화가 의외의 동료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책에서 특히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자신만의 기여 분야를 만드는 것. 만약 지금 여러분의 역할이 좀 불분명하게 느껴진다면 밀짚모자 해적단처럼 오늘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작은 틈새 역할 하나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만의 새로운 강점이 될지도 모릅니다.